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혼자 재미있게 저만의 골방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찍을 영상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나?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요번에 제가 백치를 다 읽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보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백치 책을 여기다 다 이렇게 늘어놓아 보았어요.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하는 작가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 것 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백치 책은 이게 다예요. 몇 권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시면 요 앞에 있는 백치와 요 가운데 있는 두 백치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번역으로 사실은 같은 책입니다. 이게 제본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 뿐이지 사실은 같은 책이고 같은 분이 번역하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백치가 요거 문학독립판 요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몇 권을 더 장만을 하고 싶었으나 제 주머니 사정상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계획은 있지만 뭐 아직은 요것이 단데요. 아무튼 요 문학독립판 백치도 제가 구입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 백치를 읽으려고 하다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경우고, 원래 처음에는 제가 백치를 요 열린 책들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이게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읽어본다고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때 열린 책들에서 뭐 도스토옙스키 무슨 사후 몇 주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화려하게 제본이 돼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도스토옙스키 사장편을 우리 남편이 그래 네가 좋아하는 작가니까 내가 기념으로 사준다 해가지고 그 사장편을 이렇게 화려한 제본으로 나온 거를 우리 남편이 사줬거든요. 이게 그 열린 책들에서 나온 그 판본입니다. 그때 기념판인데 보세요. 이게 되게 표지가 엄청 멋집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느 화가분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드커버로 되어 있고, 책도 이렇게 되게 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글씨와 글씨 사이가 이렇게 되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벌어져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메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여백이 많아요. 그래서 읽는데 굉장히 눈이 편합니다. 우리 보통 열린 책들이라고 하면 뭐라 해야 돼? 그 굉장히 빡빡한 글씨체와 작은 글씨체와 빡빡한 이 줄 사이 간격, 그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제가 그거를 좋아해서 열린 책들을 좋아하긴 한데, 이거 봐요. 이렇게 이런 게 기본인데, 이제 요거는 좀 우리가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생각하고 이게 좀 천천히 읽는데 좋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이 돼서 그때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장편을. 제와벌, 백치, 악명,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처음에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다 읽어보겠다 해가지고 아주 이제 호기롭게 이거를 이제 남편한테 남편이 장만을 해줘가지고 이걸로 읽었는데, 보시다시피 책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으로 읽긴 읽었어.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운 나머지 내가 이걸 아차 싶은 거예요. 아니 이게 책이 멋있어서 이걸로 사기는 샀는데 이것이 너무 무겁구나.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이렇게 있어 보이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 손에 맞는 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린 책들의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백치를 따로 장만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까도 보니까 나 이걸로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번 열어보지도 않은 새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 안에 그 모양 보여드린다고 열어본 게 지금 처음 열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열어보지도 않았지. 그래서 나 이걸로 처음에 백치를 2번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나 이게 좀 손에 잡히기 쉽고 편하고 가벼운 책으로 읽을래 해가지고 이거를 장만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로 2번을 읽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만 2번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게요? 사실 이거를 2번을 읽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한 번을 읽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여러분,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사장편, 물론 저는 도스토옙스키 데뷔작부터 까라마조프 형제들 사이에 나오는 그 도스토옙스키가 발표한 소설과 그리고 잡지책에 발표했던 짤막짤막한 그런 것과 아무튼 열린 책들에서 나온 그 도스토옙스키 책은 다 읽었어요. 심지어 내가 수필이나 에세이도 안 좋아하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그 감옥 갔다가 나와서 쓴 죽음의 집의 기록, 그건 소설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소설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백치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읽고 이게 뭔 소리야? 대체 뭔 소리야?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 더 읽은 거예요. 이 두꺼운 책으로. 그래서 이거를 2번을 읽었으니 내가 이거를 책을 읽는 것인지 아령 운동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 책을 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로 2번을 읽었잖아요. 이게 번역자가 김근식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어려웠단 말이야. 도대체 이 책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그 심리가 나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열린 책들 버전으로 읽었을 때. 그래가지고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나오는 주요 한 4명의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심리. 그러니까 나는 그 주인공인 무의식킨 그 애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그 아글라야는 뭐냐, 얘는 왜 이렇게 신경질만 내고 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의 번역 말고 다른 번역으로 읽어도 백치가 이렇게 어려울까 싶어서 이번에 이제 내가 도스토옙스키 사장편을 다 읽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그러면은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자 해가지고 이 문학동네 편을 산 거예요. 이것도 내가 원래 책을 이런 좀 고전을 살 때는 이 번역자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좀 구입을 하면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김근식이라는 분이 그 동서문화사에서 도스토옙스키랑 톨스토이 번역 많이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내가 열린 책들이라 하면 이 그 러시아 문학 이 전문으로 번역하는 그런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또 러시아 문학에 대한 그런 어떤 번역에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이 열린 책들 버전으로 샀는데 나한테는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웠단 말이지. 이게 번역의 문제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번역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도스토옙스키 중에 이게 백치가 좀 난해하구나, 되게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있었다가 이제 또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김희숙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유튜버시더라고요. 물론 러시아 당연히 전공자 분이시고 뭐 근데 유튜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분 채널에 들어와서 이분이 막 이렇게 유튜브 하는 영상들도 좀 보고 그러니까 약간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이시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백치가 도스토옙스키의 사장편 중에서
다른 나머지 세 장편은 조금 뭐랄까 남성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약간 추리소설 그런 추리소설, 정치소설, 뭐 이렇게 범죄소설 약간 이런 계열인데 이 백치는 로맨스란 말이지. 통속 로맨스. 그러니까 약간 여성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김근식 그래서 이름부터 되게 중후하시잖아요. 이 남성분이 번역하신 것보다 좀 여성분이 번역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예, 여성분이 번역하신 걸로 장만을 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읽었더니 이제 이 백치가 좀 3, 4번이라고 내가 이게 3번째 읽어서 이해가 간 걸 수도 있고요. 예, 아무튼 이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어. 이게 생각보다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이 동서문화사 그러면 또 되게 오래된 그런 출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예전 문책? 예, 그런 거를 많이 쓰셨는데 요거는 또 이제 좀 요즘 분이 이제 좀 번역을 하신 거라 좀 이제 현대적인 문체로 좀 되어 있고 이해하기가 좀 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백치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무이시킨이 어떤 캐릭터로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등장을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아글라야 이 여자의 심리 상태도 어떤 것인지 이제 좀 그 여자의 마음을 좀 얘가 이제 완전 그거구나 라는 거를 이게 좀 알게 되었고 그 외에도 다른 캐릭터들의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저는 이 열린 책들 버전보다는 이 문학동네판이 훨씬 더 좀 몰입이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백치를 내가 막 러시아 문학을 전공을 했어. 그래서 막 되게 깊이 있게 읽고 싶고, 막 이렇게 좀 연구자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좀 되게 막 그렇게 심오하게 읽고 싶어. 그런 분들이라면, 물론, 이 열린 책들 버전도 뭐 나쁘지 않죠. 좋아.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백치를 처음 읽고 싶어. 근데 워낙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좀 번역된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백치를 읽어야 할지 좀 고민이야. 어떤 번역으로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저는 이거 문학동네판으로 읽어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저는 더 이해가 잘 갔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러시아 문학 번역에 자랑한다 해도 그래도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저는 이 문학동네판으로 읽어서 이해가 잘 갔는데요. 위눔사에는 백치가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굉장히 많은 책이 번역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연경쌤이 그 지하로부터의 수기로 해가지고 까라마조프까지 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를 그분이 다 번역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백치도 당연히 있겠지. 근데 나 사실은 이거 말고 그걸로 살라고 했는데 근데 백치 번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학동네판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백치를 읽고서 이 김희숙님의 번역이 마음에 들어서 이분이 번역하신 다른 도스토옙스키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제아벌은 울류문화사에 있고 그다음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문학동네에 있는데 이분은 또 악령을 번역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악령인데 악령은 저는 아직은 열린 책들이랑 그 동서문화사 버전으로 읽었는데 그래서 연경쌤이 빨리 백치를 번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희숙 님이 악령을 번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연경쌤 버전과 김희숙쌤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 도스토옙스키를 읽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예, 사실 이번 영상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에는 도스토옙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이 백치 읽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이제 늦게 도스토옙스키를 접한 편이라서 그렇지만 워낙 팬이 많은 작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으로 많이 읽어본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막 줄거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제가 또 막 다 아는 거, 나만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민망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고 이번에 할 얘기는 이거예요. 번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막 이렇게 되게 좋은 번역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나한테 잘 맞는 번역이 있으니 좀 저는 그래요. 너무 어려운 번역, 고전적인 번역, 뭐 그 고전의 맛을 살려주는 그런 번역도 좋지만 이렇게 나한테 이해가 잘 되는 번역이 나한테 잘 맞고 좋은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은 이렇게 막 되게 뭐 화려한 장정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저 양장본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그 하루키 책 내가 자랑한 거 보신 분 있습니까? 내가 막 화려한 양장본 뭐 문고판이 있으면 양장본은 이렇게 막 쟁여두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내 손에 잘 맞고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책이 차라리 읽을 때는 더 낫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신데 나만 그랬던 거지. 그래서 나 이렇게 아령 운동을 하면서 독서와 팔 운동을 동시에 하면서 그렇게 책을 읽었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읽을 때는 이렇게 편한 책으로 읽으시라. 그게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백치가 여러분 악령보다 먼저 쓰여진 거죠? 그쵸? 아닌가? 잘못 알고 있나?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죄와 벌 다음에 백치를 썼는데 솔직히 죄와 벌은 아직 약간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읽었을 때. 이거는 조금 아직 어색하다. 근데 그 다음에 쓴 백치는 이거는 진짜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스토옙스키가 잘 썼으니까. 특히 이거 1부는 미쳤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책에 나왔던 캐릭터 중에 제일 몰입이, 그러니까 저와 공감이 되었던 캐릭터는 그 폐결핵 걸린 꼬마 친구, 꼬마애는 아니고 그게 좀 나이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 이폴리트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좀 공감이 갔었고 읽으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굽니까? 토츠키? 그 사람은 진짜 말도 하기 싫어. 정말 그 인간 쓰레기.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거 나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여자 캐릭터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랬는데 어쨌든 나스타시아 필리코브나 그 캐릭터가 그래도 제일 도스토옙스키가 제일 잘 쓴 여성 캐릭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이거를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만약에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처음 읽을 때 요 문학동네판으로 읽는 거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재미있고 좋은 소설인데요. 저처럼 로맨스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행간의 이 캐릭터들의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로맨스물을 약간 왜 이렇게 추리소설 쓰듯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내가 이들의 감정을 추리를 해야 돼.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결국 이 책도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신심이 깊은 작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에 대한 본인의 사유나 생각들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잘 읽은 그런 책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의 제 백치를 읽은 아주 간략한 소감과 번역들에 대해서 길게 써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